기로 구성된다고 하는 그렇죠. 것. 예. 전개가 됐다는 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동됐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다 포함된 얘기거든요. 이미 그리고 2기가 배치되는 거는 얘기가 됐지만은 그럼 4기에 대해서 얘기 안 된 것 아니냐. 4기가 이동하는 모습이 YTN 방송을 통해서 줄줄줄줄 다 나갔어요.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는 처음 2기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국가 보안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해명해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던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보도가 좀 됐었어요. 그럼요. 됐었죠.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건 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지금 안보실장, 정의용 안보실장이죠. 안보실장의 문제가 조금 좀 다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외교관 출신이다 아니면은 다른 분야에서 있었기 때문에 국방 문제를 모른다 얘기하기 이전에 안보실장 정도가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다 인지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한민구 국방장관하고 점심 먹을 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금 보도가 된 게 그거 아닙니까? 4기가 더 들어왔다면서요? 얘기하니까 한민구 장관이 아니 그런 게 있었습니까? 한 장관 입장에서는 엉뚱하죠. 이미 6기 들어와 있고 4기 더 들어왔냐고 물으니까 이해관계가 서로 각도가 달랐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4기가 더 있다는 건데 그 설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의용 실장이 거기서 발끈해가지고 이게 뭐야 우리가 몰랐던 거 비밀리 들여놓은 건가? 그래서 비밀리에 보고를 누락하고 이런 용어 자체가 지금 자극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청와대가 뭐 숨고르기 들어갔다는 표현도 하고 이게 우리가 너무 오버했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오해가 있었고 문제에 대해서 좀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했더라도 네. 이렇게 크게 떠벌릴 일 아니죠. 떠벌려 될 사안은 아니에요. 그 문제는 또 추가로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은 국방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럼요. 국방부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기 해가지고 누가 무슨 이득을 보겠어요, 저게. 다만 국방부의 의도는 없어요. 이득을 볼 건 없어요. 근데 청와대가 저렇게 해가지고 청와대가 얻을 이익은 있어요. 뭐 무슨 이익이겠어요? 국민을 상대로 우리는 여전히 사드에 대해서 굉장한 민감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대상으로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어요. 중국에 대해서 우리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심각하게 하고 있으니 잘 봐달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국방부 입장에서는 없는 거죠.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이 좀 있으신가요? 저도 비슷해요. 앞에 최 의원님하고 우리 박 대변인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원인이 어디 있던 간에 사실은 무엇을 얻었느냐를 좀 따져보면은 이번 사드 논란 가지고 제가 우리나라가 뭘 과연 얼마나 얻었는지 생각해보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시끄러워지기만 하지 않았나 싶고 서슬퍼런 정권 초기 아닙니까? 서슬퍼런 정권 초기인데 대통령의 직접적인 워딩을 충격적이라는 말로 표현해갖고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게 과연 옳았느냐? 그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모발에서 3가지 약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는데 첫 번째 의문은 국방부가 왜 그거를 빠뜨렸을까? 지금 뭐 누락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는 통칭 누락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서 제가 누락으로 표현을 쓰겠습니다. 국방부는 왜 사드 배치라는 이 중요한 문제에 관련된 사항을 청와대에 보고할 때 누락을 했을까가 첫 번째 여전히 풀리지 않는데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 의문은 뭐냐면 과연 대통령이 충격적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뭐 진노했다는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표현까지 썼고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청와대가 발표를 했거든요. 이 부분도 과연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에 의문은 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마저 말씀드리면은 그렇게까지 꼭 브리핑을 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된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면은 사실은 조용히 확인해서 정리할 수 있는 수순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민구 장관한테 뭐 전화를 했거나 조사를 해서 오찬하면서 확인할 수도 있고.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궁금한 건 의도가 과연 뭘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청와대는 무언가의 의도가 하나. 그러니까 지금 잘 순항하고 있는데 청문회 전국에서 약간 삐걱거리고 있는 거를 국민적 관심을 돌리려고 했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좀 전에 우리 박 대변인 말씀 주신 것처럼 정의용 실장이 뭔가 용어의 혼선 속에서 일어난 해프닝 아니었나. 그래서 이거를 지금 수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순들이 좀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우선은 이 전체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사가 아직 안 끝났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외교적 해법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아직 안 나왔고 상식적으로 사드는 레이더 하나하고 6개 포대로 6개
발사대 6기로 구성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과연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최원식 전 의원께서는 청와대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좀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유는 추측하기 어려운데요. 그 방식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오늘 나오신 분 중에서 청와대 쪽을 좀 약간 옹호해 주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네요. 왜냐하면 결론이 사드를 어느 쪽으로 내더라도 우리 외교 국방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국과 그렇죠. 미국 사이에서. 그리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방미하시고 방중하는 사이에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치밀한 준비와 협상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 설사 이 문제가 터졌더라도 이것을 공개화시키고 하다 보면 예측치 못한 사건들 때문에 정부의 태도가 의외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번에 뭐 미국의 상원의원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데 이상하게 이 문제 가지고 또 이 오해가 되고 갈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무적으로 이 가장 중요한 사드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침착하게 내부적으로 수습하시고 오히려 사드 문제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풀 수 있는 전략을 냉정하게 가늠해보는 그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지금 저희가 두 번째 의문점, 청와대가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강수를 두고 있을까? 그리고 강한 불쾌감 내지는 충격적이라는 표현까지 썼을 정도로 공개적인 어떤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데 혹시 백 변호사, 사실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게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추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번 거를 보면서 죄송합니다. 너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일단 사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6포대로 구성되는데 4개가 들어와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청와대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고가 누락된 것 자체에 대해서 뭐 이거 잘 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크게 공개적으로 문제 삼을 사안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포대가 몰래 들어왔다. 몰래 들어와서 보고가 안 됐다. 이거는 정말 국기문란 수준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이럴까?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가야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일단 착오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4기가 추가로 들어왔다고 잘못 보고가 됐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 지금 6개 말고 또 뭐가 4개가 들어왔는데 지금 보고가 안 됐다고 착오를 했을 가능성이 이해를 잘 못한 네, 그렇죠. 착오 가능성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약간의 의도가 있다라면 이제 저번에 과거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14년 때면 그때 이제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된 2004년 아니에요? 네, 2004년입니다. 2003년, 2004년. 네, 그 이전 협상 관련해서 그 당시에 이제 노회찬 의원이 공개했던 한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 보고서 내용이 국방부하고 외교부에서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반미주의자이기 때문에 당시 협상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 보고서가 작성된 곳이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 비서관실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군요. 네, 청와대. 그렇죠.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 문재인 현 대통령이잖아요. 이제 국방부, 그러니까 군에 대한 일단 불신이 이런 데서부터 좀 충분히 있었을 그때 당시에도 이런 협상 문제에 대해서 왠지 대통령과 청와대 쪽을 좀 배제시키려는 움직임이 국방부에 있었다.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거네요, 게 그럼? 2014년 7월에 이제 그 NLL을 침범했던 이제 북한 그 경비정 같은 그 침범 내역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보고가 누락이 됐어요. 그 뭐가 누락이 됐냐면 내려온 거는 얘기가 됐는데 그 북한 경비정이 우리 측에 3차례 무선응답을 했다라는 사실이 보고가 누락이 됐던 게 또 나중에 밝혀졌단 말이에요. 아, 그걸 또 국방부가 보고하지.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착오가 아니었다면 이런 다 알려져 있는 공지의 사실일지라도 정확하게 체계를 잡아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누락을 이렇게 시킨다면 이렇게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점점 큰 일이 더 벌어지지 않을까. 이건 사전에 제압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에서 강하게 나가지 않았을까. 뭐 추정하려면 그렇게밖에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이게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청와대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정들을 해보고 있는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한 가지 더 추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왜 이렇게 국방부에 대해 강한 불만 표현을 쓰면서 강수를 두고 있을까라는 거를 추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어떤 외교적인 카드로 사드 배치 내지 전개 문제를 활용할 의도가 있었는데 이게 국방부가 그렇게 반입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이게 다 무너져 버리니까 어떤 외교적 카드 하나를 날려버렸다. 그러면서 충격적이다. 그래서 화를 냈다. 이런 연결고리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대선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그 토론이나 이런 자리에서 한 게 다음 정부로 사드 문제를 넘겨서 외교적인
어떤 카드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도의 발언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그런 배경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뭐 국민 모두가 기억을 하죠. 공개적으로 후보 입장에서 이 내기를 가지고 외교적인 일종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좀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개 포대가 들어왔다고 하는 얘기는 6개가 다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개 포대가 6개로 이루어졌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거나 조금 전에 저는 백성훈 변호사가 얘기한 거 오해에서 비롯될 수 있어요. 전 두 가지가 겹쳤다고 봐요. 정의용 안보실장은 오해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해를 하신 거예요. 오해를 하면서 혼자서 흥분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보실장 정도가 이 문제 가지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 자리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에다가 군에 대한 불신도 같이 겹쳤다고 봐요. 겹쳤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것이 별개의 사안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할 때 내기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두 개와 관계없는 다른 내기를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한 개 포대와 관계없는. 다음번에. 이번에는 가지만 다음번에는. 그런데 그 2개, 6개가 한 페어로 쌍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박정아 대변인 잠깐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잘못된 보고를 받고 오해를 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국방부에 대한 불신 속에서 화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런 얘기들이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충격적이다. 진노했다. 이 얘기는 사실은 대변인 입장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도 대변인을 했지만은.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적어도 그 내부에서는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얘기하는데 그냥 안보실장하고 대통령 둘 사이에 얘기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내용의 브리핑을 하라고 얘기했을 때 참모들 가운데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오해하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전략무기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에 관련 부분들은 안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보안 사안입니다. 보안 사안이 이렇게 내질러서 될 게 아닙니다라고 누군가는 얘기했어야 되는데 반대 의견을 얘기하라고 하고 대통령이 정해진 것 없이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앞으로 해가겠다고 청와대 운영 방침을 밝힌 상태에서 이런 무모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전 세계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나라가 6개 나라 있습니다. 6개 나라가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도 사드에 배치된 위치나 어느 정도 숫자가 배치돼 있거나 이게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나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극비 보안 사항입니다. 우리처럼 몇 기를 들여와서 어디에 배치하고 지금 어떻게 될 것이고 이렇게 각각 다 까발리는 나라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방부 수뇌부 인사를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방부 수뇌부 인사가 언론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렇죠. 추측하는 것처럼 굉장히 파격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른 의도하는 바가 있었을 거로 추측이 될 거고 그렇지 않고 하는 경우는 또다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사 문제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 이 주제. 마지막 의문점은 지금 이 사드 보고 누락 파문과 관련해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군내 사조직 얘기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이른바 알자회, 독사파. 이름도 참 특이합니다. 이런 사조직이 군내에 있는 게 아니라는 의혹 제기가 언론을 통해서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제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마치 군 적폐로 이제 지목이 되면서 이 사조직이 뭐가 겨냥이 되는 듯해요. 그리고 인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끄는데 정말 군내 이런 사조직이 존재한 걸까요?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정권에서도 이 소위 말하는 알자회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알자회라는 게 쉽게 설명드리면은 서로 간에 군내에 있는 선후배들 간에 서로 알자 이래가지고 모임을 이런 거 좋습니다. 친목회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김관진 장관의 이 독일 유학 관련해서 같이 2년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독사회 이런데 그 전에 쭉 보면은 사실은 옛날에 하나의 척결이 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군 내에 인사를 독점하거나 아니면은 전행을 하거나 이런 조직이 있는 걸로 확인이 사실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군 인사라는 건 굉장히 엄밀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군 내에서 자기들 조직을 가지고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유리한 부서에 배치가 되고 이런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 저도 너무 과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일부 듭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알고 지내는 친목회 정도 수준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어떤 사조직, 과거에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하나회와 같은 수준의 사조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으네요. 제가 사실은 저 알자회 얘기가 나오는 순간 아 청와대 의도가 좀 다른 데 있었구나 하는 확신을 저는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사조직 얘기가 나올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알자회와 관련돼 가지고 적어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어느 하나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알자회 얘기해요.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할 때 그랬어요. 아 청와대에서도 아 이거 뭔가 해석에 오류가 있었던 해프닝성 사건이구나 하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그런 기류가 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선에서 야 이게 글이 됐으니 이제 이 선에서 정리하고 정말로 다른 스텝을 좀 밟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느닷없이 그런 상황에서 알자 회기가 나오고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 도대체 뭐 하자는 얘기인가? 알겠습니다. 저는 말 한마디 중요성이 중요한데요. 지금 그 초기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위험스럽게 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적폐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강조하셨던. 최원식 저는 요 군내 이제 사조직 얘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 일단 이런 사조직이 존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리고 이 사조직과 관련돼서 김관인 전 안보실장 소위 말해서 군내 라인이 있어서 인사를 독점해왔다는 이런 지적과 비판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전 정부에서 사이에서도 잠깐씩 나왔는데 이번 요 사태를 빌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군내 사조직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그 국방과 안보 그리고 상당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군인의 어떤 공적인 체계를 넘어서는 사적인 체계가 지배를 한다는 거는 사실 큰 문제죠. 그런데 하나회가 문제가 됐다는 거는 그 하나회 회원인 분이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은 사실 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모든 군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 건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뭐 그런 직접적인 회원이 대통령이 된 사례가 없어서 얼마든지 이게 견제가 되고 그리고 뭐 알자회 내부에서 그걸 넘겨줬다 이런 거는 사실은 전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뭐 독사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독일 육군사관학교 유학 갔다 온 분들은 뭐 그런 그 유학 이후에도 정보 교류나 뭐 독일의 어떤 선진 군사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모임은 사실은 바람직한 면이 있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맞는 어떤 보직들이 비슷하게 갈 수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뭐 저는 그거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만일에 이게 만에 하나 이번에 그 많이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어떤 특정 인맥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수술을 거치는 게 아니냐. 보고서 파문에 대해서 좀 과장되게 반응하시고 그다음에 그 배후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사가 정리된다면 이건 또 하나의 또 인사 병폐를 만드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덧붙이고 싶은 건요. 이번 파문에 있어서 저는 두 가지 문제를 빨리 수습하는 게 중요하다. 먼저 지금 우리 안보실장이 그 지금 외교관 통상하시는 이제 정용 실장인데 외교관 출신입니다. 지금 사실은 대북 관계나 그 사드 문제 등등 때문에 국방 외교가 상당히 중요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 실장님이 딴 능력은 좋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장악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용어나 아니면은 판단 이런 게 그래서 국방 외교 전문가가 안보실장이 될 시점에 좀 반대 인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국방부 장관 라인은 야당한테 협조를 받더라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전 정권에서 있었던 장관들한테 보고받고 이럴 때는 아무래도 그 호흡도 안 맞고 최적의 어떤 라인을 구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라인들을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사드 문제나 좀 대북 관계 뭐 이런 것 원활하게 푸는 그런 해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사드 보고 누락 파문 관련해서 3가지 의문점이 있다고 했는데 여전히 잘 풀리진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의도나 어떤 목적이 드러날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사드 문제가 청와대와 국방부의 갈등 양상이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공이 또 정치권으로 넘어갔습니다. 민주당, 여당이죠. 민주당에서 사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야당은 여기에 벌써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 이 문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4분 패널께 제가 질문을 바로 드릴게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드 관련 청문회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입장을 좀 밝혀주시고
그 입장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성훈 변호사가 좀 발언을 좀 드렸으니까 거기서부터 진행을 하죠. 이거는 청문회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청문회는 반대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심각한 보고 누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 그 이제 그 가정을 하고요. 저는 이게 지금 보고 누락인지 착오인지 제가 아까 명확하지 않다 말씀드렸는데 심각한 보고 누락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드의 배치, 전개, 운영 과정은 사실 군사 기밀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사드 관련해서 이 보고 누락에 관련해서 청문회를 하면 최초의 사드가 들어오던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절차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겠다라는 걸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데 그거는 물론 사드가 들어올 당시에 이 전 정권에서 뭐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이나 그전까지 국민들에게 뭐 사드 안 들어오겠다고 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기로 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뭐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논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야말로 정치권에서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이건 청와대하고 군 내부에서 조율해 나가면서 해결해야지 이걸 다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리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에 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 같은 경우 이걸 국기문란이라고 딱 규정을 했어요. 그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기는 전개됐죠. 4기는 보관 중이잖아요. 네. 근데 이 4기가 대통령한테 보고가 안 되고 전개가 됐다라고 가정하면 그건 국기문란이죠. 근데 그냥 있는 건 청와대 논평 그대로입니다. 청와대도 4개 들어온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국기문란까지라고 가는 건 너무 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청와대에서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야지 이게 계속 커지게 되면 우리나라 정치권 문제도 문제지만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벌써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중국 벌써 환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조치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조용히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국정수행 지지도 엄청나게 높잖아요. 85% 역대 최고라고는 하는데 지금까지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책 인사 잘하고 계신 것 같지만 이 부분은 잘못 건드리면 굉장히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역풍 맞을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정화 전 대변인께서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라고 어떤 저도 거죠? 백 변호사님이랑 입장이 같은데요. 네, 예. 이런 거를 청문회에서 모든 걸 다 국민들 그다음 전 세계적으로 다 낱낱이 다 내놔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어설프게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정부에서 사실은 그 절차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어요. 3노라고 그래서 뭐 요구도 없었고 협상도 없었고 예. 결정된 바도 없었다라고 해서 갑자기 나온 것 때문에 그리고 어설픈 친중 정책 때문에 이게 꼬인 부분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는 사드의 문제에 대해서 왜 들어왔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일일이 다 까발린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우리한테 뭐가 남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저는 이걸 가지고 청문회까지 한다는 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야당 쪽은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협상에 또 들어갈 텐데 네. 반대와 찬성의 협상인데 만약에 야당 쪽에서 청문회를 하는 게 그렇게 기밀 문제가 있다면 비공개로 청문회 하겠다라는 제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뭐 굳이 청문회 안 해도 되잖아요. 무슨 정보위를 통해서 뭐 보고를 받고 아니면 국방위를 통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해도 되지 청문회 하면서 비밀리에 비공개 청문회를 며칠간 뭐 그리고 사실은 우리 아직도 우리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 불신이 있는데 청문회 비공개로 다 하면은 그게 안 공개가 될까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끝나고 나서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저는 뭐 일일이 다 공개 다 될 거라고 봐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최원식 전 의원께서는 이 청문회 개최 문제 찬반 논란이 좀 있고 있는데 어떤 반대입니다. 쪽의 의견이 맞다고 보세요? 저도 반대입니다. 아 반대인가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드 문제에 대한 찬반은 사실은 공론화시키는 게 좋은데요. 그 사드 문제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드 청문회 가지고 이번에 누락팜 이런 걸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일단 어떤 청와대나 국방부 내부 보고 시스템, 그다음에 보고 내용 등 군사 기밀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공개로 하더라도 여태까지의 관행상 보면은 다 나와서 뭐 언론도 막 취재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또 의원들도 해서 사실은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드러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또 예측치 못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치 못한 상황들이 나오는데 이게 그럼 무슨 문제가 되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있으면 사드 문제 가지고 미국도 방문해서 트럼프도 만나야 되고 또 시진핑도 만나야 돼서 조만간 올 하반기에는 사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쪽으로 정리되더라도 정부나 우리 전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데 그 전략이 예측치 못한 상황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정무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내부적으로 할 거는 내부적으로 묻고
그리고 다만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합의도 이끌어내고 미국 중국 간에 설득을 하고 양보도 받고 이런 치밀한 어떤 전개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이걸 크게 논의를 확산시켜서 약간 다양화시킬 경우는 이 수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략적으로 별로 그리고 게 없다라는 거네요. 문재인 대통령의 나중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외교 라인이나 국방 라인. 그래서 그런 면을 위해서라도 저는 안 하는 게 맞고 다만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거는 필요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결론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박성균 전 대변인께는 이 질문을 드릴게요. 뭐 아까 전체적인 말씀은 아마 청문회에 반대하실 것 같으니까 뭐 똑같은 질문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실은 이 사드는 우리 게 아닙니다. 미국 겁니다. 미국 거죠. 근데 최근에 여러 인물을 통해서 드러난 미국의 생각은 뭐 한국 내부의 절차 문제를 이해하겠다. 뭐 마치 그래 이해해주겠다, 이해한다. 뭐 그 문제 없다라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일부 이 현역 정치인은 와서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사드 이렇다면 뺄 수도 있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말도 했어요. 그래서 약간 미국도 정리가 좀 안 되는 듯한 인상이 있는데 미국의 의도와 생각은 뭡니까? 우리가 미국의 의도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치 정의용 실장이 한국 국방장관 얘기를 저 오해했듯이 미국은 지금 최대한 외교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입장 이해한다. 이해 못합니다.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해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교적인 언사라고 하는 거예요. 역할을 나눠가지고 딕더빈 상원의원이 와가지고 참 이상하다. 우리가 미국 돈으로 해준다는데 반대하는 거 이해할 수 없다. 전 그러면 뭐 우리가 그 비용 딴 데 쓸 수 있다. 이 얘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쯤에서 우리가 정말 사드 문제가 왜 지금 이렇게 얘기되는지 한번 한 발짝 물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린 지금 들어오는 과정이 옳았느냐, 절차가 어땠느냐, 뭐 보고 누락이 됐느냐 이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 답답해요. 사드 왜 들어왔죠? 북한의 위협 속에서 그 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들어온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지키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관계 속에서 미국의 비용을 들여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사드가 들어오면 제일 불안해하고 제일 기분 나쁜데 어디죠? 북한입니다. 그 북한 다음에 기분 나쁜데 어디죠? 북한과 동맹관계 맺고 있는 중국입니다.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는 적어도 안보 측면에 있어서는 적대 관계에 있는 양국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반대, 그쪽의 반대에 대해서 우리가 부안해동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안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러는데 사드는 명백하게 우리의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데 이 본질적인 문제는 다 제껴버리고 절차가 옳았느냐 그렀느냐. 절차가 옳았다 그렇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일반인들이 얘기할 때 하는 게 아니죠. 왜요? 비밀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미국의 여론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CNBC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에 관해서 보고누락 충격적이다 조사해라 그러니까 CNBC는 보도를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저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거 CNBC 보도입니다. 근데 그 보도가 보고 국내에서 약간 기분 나쁘다는 평도 좀 있었어요. 아니, 기분 나쁠 수 있죠. 미국은 더 기분 나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리티지 재단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명백하게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거리를 두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딕더빈 상원의원과 얘기해서 이거 국내 문제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어떻게 국내 문제로 끝납니까? 미국에서는 한미 동맹 관계의 근본을 의심하는 단계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은 예측 불허한 트럼프 체제란 말이에요. 어제 그제 파리 기후 협정 트럼프 195개국이 들어가 있고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입장에서 그냥 주저없이 탈퇴하잖아요. 주저없이 탈퇴했다는 얘기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세계 이른바 리더 역할을 하던 그 역할을 이제 포기하겠다. 우리 거 이익 찾아가겠다. 우리 이익 안 되면은 그냥 뭐라도 다 던져버리겠다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이미 한미 관계의 근본을 의심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미국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길게 한 30분 넘게 이 사드 주제를 했는데 역시 이게 얘기가 계속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좀 여기서 마무리 좀 하고요.